딩모니의 오디오 극장에 잘 오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시죠. 안녕하세요, 딩모니입니다. 오늘은 인도의 이야기예요. 요즘 국제사회에서 경제적으로 봐도 외교적으로 봐도 가장 중요한 나라가 저는 인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인도의 역사하면 어떠세요? 딱히 떠오르는 이미지가 잘 없지 않으세요? 그래서 준비를 해봤어요. 요즘 뜨는 인도의 역사 3가지만 기억하자. 자, 지금부터 인도의 역사 중에서도 가장 신기하고 재밌고 특별한 역사 3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요. 다 듣고 나시면 야, 인도 역사가 꽤 재밌는 게 많구나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죠. 카스트 제도. 네, 인도의 첫 번째 역사, 카스트 제도입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 브라만, 수드라 이런 용어들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카스트 제도란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진 인도의 신분 제도예요. 근데 사실 중요한 거는 이 카스트 제도를 누가 왜 만들었는지일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카스트 제도라는 것을 만들어낸 거는 인도인들이 아니라 아리아인들입니다. 네, 인도 땅에서 만들어진 거는 맞는데 인도인을 차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카스트 제도예요. 오늘날 인도 땅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거는 기원전 50만 년경부터였고요. 그리고 한 기원전 2500년 즈음에는 인더스 문명이라고 해가지고 인도 땅에도 청동기를 바탕으로 한 문명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부터 한 1000년 정도가 지난 기원전 1500년경에 인도 북쪽에서부터 한 유목민족들이 인도를 공격해와요. 이 유목민족들의 이름은 아리아인이었어요. 당연히 원래 인도 땅에 사는 사람들도 이 공격해오는 아리아인에 맞서 싸웠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이 아리아인들이 들고 있는 무기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일단 인도 땅에 있는 이 사람들은 청동기를 바탕으로 한 무기를 갖고 있었던 거에 반면에 이 공격하는 아리아인들의 무기는 철기였어요. 그러니까 청동기랑 철기랑 싸우면 당연히 철무기가 이기잖아요. 그래서 아리아인의 공격에 점점 오리지널 인도인들은 조금씩 뒤로 밀리고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리아인들은 인도 땅에 정착을 해버려요. 여기가 이제 우리 아리아인의 땅이다. 근데 여전히 인도 땅의 절대 다수는 이런 아리아인들이 아니라 인도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리아인들은 이 인도인을 조금 더 쉽게 지배하고 차별하기 위해서 신분제도, 이 카스트 제도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카스트 제도는 쉽게 말해서 총 4개의 계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일단 가장 높은 계급은 브라만, 제사를 담당했고요. 그 다음은 크샤트리아, 정치와 군사를 담당하고 그 다음에 바이샤와 수드라는 생산을 담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카스트 제도의 계급이라는 것을 정확히 표현하면 바르나라고 불러요. 그래서 카스트 제도에는 총 4개의 바르나가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바르나라는 말의 뜻이 인도의 고대 언어 중에 하나, 산스크리트어로 색깔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카스트 제도에서 바르나의 뜻이 색깔이라는 의미는 그 신분을 구분하는 기준이 피부색이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원래 인도 땅에 살던 사람들은 피부가 좀 까맣고 침략자 아리아인들은 피부가 좀 비교적 하얀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하얄수록 높은 계급, 즉 자기네들 아리아인들은 브라만 같은 거를 하고 원래 인도인들, 좀 피부가 까말수록 낮은 계급, 즉 수드라로 분류를 해버렸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가 오래전에 만들어진 인도의 신분 제도, 카스트 제도였고요. 정리를 해보면 이 카스트 제도는 인도를 공격한 유목민족들, 아리아인들이 인도인들을 더 차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신분 제도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인도 역사로 넘어가 보시죠. 3억 3천의 신 인도. 자, 인도의 두 번째 역사는 다양한 종교가 탄생한 인도입니다. 인도는 대표적으로 2가지 종교를 만들어낸 나라예요. 불교와 힌두교. 이 2가지 종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까 등장했던 이 카스트 제도의 브라만 있죠. 이 브라만 계급에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리아인들이 인도 땅을 공격하고 카스트 제도를 만들어냈고 그 카스트 제도 안에서 가장 높은 계급이었던 브라만의 역할은 제사였어요. 어떻게 보면 신들과 소통하는 역할이죠. 자, 그런데요.
이 카스트 제도가 생겨나고 인도 땅에서는 여러 왕국들이 막 치고받고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도 왕의 힘은 조금 더 강화될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여기서 신기한 점은요. 이 브라만이라는 사람들의 지위까지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쟁을 하기 전에 약간 승리를 위한 제사 같은 거를 좀 지냈는데 이게 마치 브라만이 없으면 제사를 지낼 수가 없는, 즉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으로까지 치우쳐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이런 브라만의 역할과 권력이 세지더니 나중에는 이 브라만들이 단순히 신과 인간의 중재자를 넘어서서 신을 조종할 수 있는 이런 전지전능한 존재로까지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한 인도의 종교가 탄생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브라만교입니다. 그런데요, 이 브라만들이 제사 의식을 너무나도 화려하게 하고 복잡하게 하고 또 모든 인도 사회를 브라만 중심으로 몰고 가니까 당연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이겠죠. 오늘날 네팔 근처에 작은 왕국의 한 왕자였던 고타마 시타르타, 일명 석가모니도 이 브라만교에 불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때는 기원전 6세기경 인도에서 석가모니가 불교를 만들어내죠. 이 불교도 사실 브라만교의 윤회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이런 카스트 제도 자체는 부정을 하고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고 주장하는 종교입니다. 자, 기원전 6세기경에 불교가 만들어지고 한동안 인도 땅에는 불교가 굉장히 인기였던 시절이 있었어요. 하지만 때는 320년에서 550년까지 존재했던 인도의 굽타 왕조 시절에 그 유명한 힌두교가 등장을 합니다. 힌두교는 사실 브라만교 있죠. 아까 그 브라만들을 위해 만들어진 종교.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종교가 힌두교예요. 브라만처럼 똑같이 힌두교도 카스트 제도를 지지해요. 대신에 다른 종교들, 특히 불교 이런 종교도 다 포용을 하고요. 또 복잡한 제사의식 이런 거는 힌두교에서는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힌두교의 중요한 특징이 또 하나가 있는데 다신교라는 거죠. 힌두교에서 등장하는 신은 총 3억 3천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힌두교에는 정말 많은 신들이 존재해요. 그리고 지금도 인도인들이 가장 많이 믿는 종교가 힌두교고요. 한 인구의 80% 정도가 지금 힌두교를 믿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불교는 그 인기를 잃어버리고요. 오히려 이슬람교가 지금 인도에서 두 번째로 많이 믿는 종교가 되어 있어요. 자, 인도의 종교는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초에는 브라만들이 중심으로 한 브라만교가 탄생을 했다. 하지만 기원전 6세기경에 이런 브라만교를 대항해서 불교가 탄생했고 이후 브라만교를 계승한 힌두교가 300년대에 재탄생을 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인도 역사로 넘어가 볼게요. 인도의 독립. 인도의 세 번째 역사는 인도의 독립이에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인도는 거의 350년 동안을 영국의 지배를 받았고 또 영국의 방해와 견제로 인해서 하나의 인도가 아니라 인도 그리고 파키스탄으로 분리 독립을 해야만 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독립을 할 때 남한은 민주주의를 따르는 대한민국이 됐고 북한은 공산주의를 따르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된 것처럼 인도는 힌두교를 믿는 인도와 이슬람교를 믿는 파키스탄으로 분리 독립을 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일단 인도에 최초로 배를 타고 도착한 나라는 영국이 아니고요. 1400년대 후반에 포르투갈이에요. 근데 영국은 1600년대부터 해서 이런 다른 유럽의 나라들, 포르투갈이나 프랑스 이런 나라들을 밀어내고 본인이 인도를 독차지합니다. 그러다가 때는 1857년 정도였어요. 인도의 독립운동, 세포이 항쟁이 일어나게 되죠. 세포이는 영국에 고용된 인도인 용병들을 말하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세포이 항쟁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의 독립운동이 실패했다는 뜻인데 그리고 나서 영국이 이제 이전까지 있었던 인도의 황제를 몰아내버리고 본격적으로 영국령 인도를 만들어내고 아예 식민지 지배를 본격화했어요. 그리고 또 영국이 좀 겁이 나기도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인도 국민들이 뭉치면 또 이런 독립운동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분리 통치 정책 이런 거를 시도를 많이 해요. 특히 영국이 갈라놓으려고 노력을 했던 게 힌두교와 이슬람교였습니다.
그래서 그 인도 독립의 영웅 간디라는 사람도 사실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화합을 이끌어내가지고 하나의 인도로서 독립을 하게끔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인데요. 하지만 간디의 노력은 결국 실패했고 때는 1947년 8월 15일 인도는 영국에게 독립을 할 때 힌두교를 믿는 인도와 이슬람교를 믿는 파키스탄으로 분리 독립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인도의 역사에서 가장 특별하고 재미있는 역사 3가지를 또 소개해 드렸는데요. 아리아인들이 만들어낸 카스트 제도와 불교와 힌두교 그리고 인도의 분리 독립이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인도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끝! 네, 오늘은 인도의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인도와 관련된 특별 전시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다면 박물관에 가셔서 인도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눈으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댓글 하나 읽어보도록 할게요. 영준0723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저는 영국 음식 굉장히 좋아합니다. 입맛에 잘 맞고 맛있었습니다. 커피가 영국의 나라 발전을 도왔었다니 새로 알게 된 내용이었고 듣기 좋은 주제라 재밌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르게리타 피자를 가장 맛있는 피자라고 생각해 소신발언 해봤습니다. 라는 아주 재미있는 댓글 남겨주셨네요. 영국 음식을 좋아하시는 동지를 만난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요. 또 커피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다니 뿌듯하네요. 그리고 영주님의 소신발언 잘 들었습니다. 마르게리타 피자 꽤 맛있죠?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많은 댓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저는 더 재미나고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